꿈꾸던 은퇴는 오랜 직장 생활을 버텨온 사람들에게 달콤한 보상처럼 다가온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소음과 보고서. 마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루를 설계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오랜 세월의 피로가 위로되는 듯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을 앞두고는 이제는 내가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오고 나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공백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의외로 관계와 목적이라는 점을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서울에서 30년간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다가 62세에 퇴직한 김성호 씨는 회사에서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환경에 익숙했다. 매일 아침 동료들과 함께 나누던 커피 한 잔의 대화와 회의실에서의 치열한 의견 교환이 그의 일상이자 삶의 에너지원이었다. 하지만 퇴직 후 첫날부터 그는 텅 빈 집안의 정막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며 자유를 만끽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났다. 전화를 걸 곳도 만나자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다 지역복지관 상담을 찾으면서야 자신이 놓친 것이 사람과의 연결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한 뒤 60세에 퇴직한 박미정 씨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젊을 때부터 꼼꼼히 저축하고 연금 계획을 세워 월생활비 걱정은 거의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공허감이 찾아왔다. 박 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한다. 취미로 배우던 수채화도 오래가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뜸해졌다. 그녀에게는 매일 나가야 할 이유와 기다리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결국 박 씨는 퇴직 1년 후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다시 삶의 활기를 찾았다. 이처럼 안정된 재정과 건강을 갖추고도 은퇴 후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대로 자산이 넉넉하지 않아도 새로운 목적을 찾은 이들은 전혀 다른 은퇴를 살고 있다. 대기업을 다니다 55세에 조기 퇴직한 이정호 씨는 전 재산이 크지 않았지만 평소 좋아하던 산과 자연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는 산림치유 지도사 과정을 배우며 숲 해설과 트레킹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하루는 다시 바쁘고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은 젊은 시절의 성취감 못지않은 만족을 주었다. 이런 대비는 은퇴 준비에서 돈의 액수만을 따지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목적의 삶이었고 실제로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병원을 찾는 은퇴자의 다수가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결국 편안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상적 활동과 사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직 중부터의 준비가 중요하다. 현역 시절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와 연결을 만들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취미를 단순한 여가가 아닌 새로운 역할과 만남의 통로로 키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함께 부부관계나 가족과의 소통도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한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채워지던 부부가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 오히려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상의 작은 루틴을 함께 설계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두 번째 성장의 시기다. 결국 이것이 없다는 것은 곧 관계와 목적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이는 건강이나 재정적 여유보다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젊을 때부터 일과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가꾸고 은퇴 이후에도 의미 있는 일거리를 찾는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유한 노후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관계와 목적을 잃은 사람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도 허전함을 메우기 어렵다. 은퇴를 앞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은퇴 후의 삶을 오래도록 안정되고 의미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만큼이나 관계와 목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퇴직 직전에 몇 달 동안 갑자기 준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확장할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우선 직장 생활 중에 만들어진 관계를 단순한 업무적 인연에서 개인적 인연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라 해도 퇴직과 동시에 연락이 뜸해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재직 중부터 공통의 취미나 봉사활동 등 업무와 무관한 접점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계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은퇴 이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준비도 중요하다. 많은 부부가 퇴직 후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물리적 요인 때문만은 아니다. 각자의 삶의 리듬과 역할이 갑자기 바뀌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은퇴를 앞둔 시기부터 부부가 함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지, 서로의 취향과 목표를 어떻게 존중할지 미리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자의 개인 시간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정하거나 공동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 역시 은퇴 후의 중요한 기반이다. 자녀가 독립한 뒤로 연락이 뜸해진 경우가 많지만 은퇴를 계기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연결도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고 새로운 배움과 봉사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많아졌는데 이를 통해 세대 간 교류를 경험하거나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주며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장시키는 일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직장 생활 동안 목표 달성과 성과 위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은퇴 후의 느린 일상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자신을 위로하고 재발견할 수 있는 독서, 글쓰기, 예술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깊은 만족감을 준다. 과거의 꿈을 다시 꺼내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젊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여건상 미뤄왔던 악기나 외국어 공부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활동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만들 뿐 아니라 같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건강관리 또한 관계와 목적을 유지하는 토대다. 신체적 활력이 떨어지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은퇴 후의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된다. 걷기나 수영, 요가 같은 꾸준히 실천 가능한 운동을 일상화하고 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건강관리가 곧 사회적 관계와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은퇴 후 경제관리 역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퇴직금을 비롯한 노후 자산이 아무리 넉넉하다 해도 지출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불안은 계속된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겠다는 결심보다는 생활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며 건강도 챙기고 지출을 줄이는 습관이나 불필요한 구독과 보험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절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돈을 쓰는 방식이 곧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는 곧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 더 나아가 인생 2막을 위한 소규모 수익 활동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꼭 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살린 강의나 컨설팅, 창작 활동은 경제적 보탬과 동시에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 이런 활동은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회사가 부여하던 목표와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삶의 축으로 삼을 때 비로소 은퇴 후의 자유는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이어진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오래된 인연을 돌보며 스스로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을 찾는 일은 긴 직장 생활만큼이나 중요한 인생의 과업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과 시간을 들여 준비한다면 우리는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삶의 깊이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